예, 다음 달 29일 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총리 출신의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낙연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 초대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시간이 짧아서 현안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가죠. 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총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깊은 책임을 느끼고요. 예. 몹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현재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불안해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집값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 확대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 같아요. 예. 네, 그 점에서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인센티브랄까 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 쪽에도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돈이 예를 들면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한국판 뉴딜에 들어간다 그러면 뉴딜의 성공도 도울 것이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단지 부동산의 기대 수익보다 더 높아야 돈이 그쪽으로 갈 텐데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와 기대 수익이 나와야 될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바로 그 기대 수익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수요 억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이 의원께서는 집이 없으신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저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와서 얼마 뒤에 종로에 집을 사셨군요. 자, 지금 오늘 뭐 청와대 참모장관 공무원들 다 집 팔아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여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민주당도 올해 안에 뭐 집을 다 팔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십니까? 우선은 고위공직자들의 태도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억제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출구 마련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지요.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요 억제책도 이미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또는 세입자들께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으로서 공급 확대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유유부지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제약했던 그 규제들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3일 겁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요. 그걸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에 아주 부분적인 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요.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알겠습니다.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를 좀 바꿔서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사태가 최근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좌절감이 컸었는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은 너무 정치적 구호가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딱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노동의 양극화는 완화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계속돼야 하고요. 동시에 청년들께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공정한 기회가 더 넓어지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부 또는 그 인천공항 노사 간의 대화가 3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함부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난타전이 또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권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대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인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것이라면 총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이 정리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본론이 늦었습니다만 이제 대표 경선에 지금 출마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은 임기를 본인은 다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유보하시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김부겸 대표의 이낙연 대선 주자 이게 좀 모양새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대표 경선에 나서신 이유랄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가 떨칠 수 없었던 고민은 국가적 위기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눈앞의 위기를 피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그 고민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선 도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시는 거죠. 물론 뭐 원내대표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표 되시면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에 좀 의석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좀 뭐 원구성 같은 데서 양보를 하신다거나 이러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우선은 전당대회가 8월 29일인데요. 그 이전에 정상화돼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좀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예리하시고 그런 민환 기자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두루뭉술이하다 이런 지적들 하세요. 어떻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제가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다른 분들이 말씀했을 때와 제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정치적 의견 이련이 하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훨씬 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당과의 관계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만약에 당의 입장보다 더 크게 보도되면 그건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웠죠. 특히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으면서는 그쪽으로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쭤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